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국 고용지표 악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의 증시는 환호하는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투자자분들이 모두 관심이 집중되었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충격적으로 악화된 모습이 발표가 됐고 이제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B컵까지 열어두는 모습인데요. 과연 증시에 마냥 긍정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문가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여러 양면적 측면이 있죠. 일단 뭐 증시 쪽에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그다음에 우리 증시도 조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 정도까지는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과연 이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다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본다면은 제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는 꼭 않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에 대한 지금 현재 전망치를 이렇게 제가 3개를 갖다가 가져왔는데 맨 좌측이 이제 화면 좌측이 이제 9월 FOMC에서 전망은 현재 100%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00%인데 그 중에 거의 90%는 이제 0.25% 그러니까 25bp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50bp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빅컷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한 번에 이제 크게 금리를 갖다 인하할 것이다. 올 초에 한번 미국이 그렇게 단행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10월 FOMC 회의에서는 50bp 인하는 유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금리를 한번 11월 달에 9월 달에 인하하게 되면 10월 달에 0.25를 또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보시면 되겠고요. 12월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0.25를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인하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75bp 여기에 지금 현재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1% 그러니까 100bp를 내리겠다라는 전망치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죠. 자, 과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제 고용 시장 자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다가는 경기의 선행격으로 읽죠. 그러니까 최근에 1년의 문제 그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을 본다면 제가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통과돼 있다. 그러니까 경기의 수축, 위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말씀드려왔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현재 필요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건 당연히 환호할 만한 포인트지만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문가님? 그것도 제가 준비된 차트를 하나 좀 가져나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금리와 S&P 500 지수하고의 연동된 차트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모칸 이렇게 제가 지금 친 구간이 총 3개가 있죠. 이 구간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인데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던 거는 이번을 제외하면 총 3번의 금리 인하기가 있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IT 버블 2000년대 초입에 IT 버블 붕괴 이후에 경기 위축 때문에 당시에 금리를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로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 부양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례는 이제 코로나 때 팬데믹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위축을 우려해가지고 당시에 빠른 속도로 다 금리를 인하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 초에 한번 미국이 0.5%를 인하한 다음에 현재까지는 계속 동결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료화면을 잘 보시게 되면은 네모친 구간의 금리 인하기 때의 증시는 모두 다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가장 심했었던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IT 버블 붕괴 당시에 당시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 약 한 35% 이상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약 30% 정도의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그때는 글로벌적인 경제 그렇죠. 위기 국면이었고요.
이 IT 버블 붕괴,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히 미국 내 문제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 세계 경기를 위축시켰던 요인이고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전부 다 같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인하책을 같이 펼쳤었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기에 정확하게 증시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언제부터 반등이 왔냐면은 금리 인하가 멈춘 다음부터 네. 멈추는 시그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거고요. 오히려 확률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기 때 증시 움직임이 더 활발하고 좋았었던 게 과거 데이터상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와의 단순 비교를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기 때는 보통 경기 침체 사이클이 같이 맞물렸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참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호 양상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달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불확실하면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못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때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보는 지표는 물론 이제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통화 중에서 6개 통화만 모아놓고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커져 있는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달러 인덱스 지표는 참고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특히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쪽을 지표 삼아서 움직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가운데 빨간색 선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데, 그게 달러 인덱스로 100을 기준하게 되는데요. 보통 달러 인덱스가 100을 상회를 하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쏠리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100선 이하일 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호전을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의 차트 흐름과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완전히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우리 증시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던 2020년도 때 당시의 증시 상황을 본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당시에 100선을 하회를 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히 호전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가 그 당시에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현재 상승 구간에서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100선 이하에서 현재도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위험하다고까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지표 동향, 지난주에 이제 고용지표는 이미 안 좋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물가지표 여부에 따라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과 더불어서 시청자분들도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서 100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증시가 이제 종종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 정도는 미리 사전에, 뭐 지금 당장부터 우려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요일 날 종가를 본다면 약 97.5 정도니까요. 아직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좋은 구간에 아직은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우려보다는 이런 지표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자료화면 옆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정말 반비례. 그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는 한국 증시는 여지없이 조정을 보였었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일 때, 특히 100선 이하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증시가 크게 움직였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큰 지표다라는 점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안전자산보다는 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에서 어떤 포인트를 살펴봐야 될까요? 앵커께서 아까 물어보신 거에 금 가격의 상승이냐, 이제 중국이 워낙 많이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의 채권을 팔고, 네. 그거에 따른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금을 계속 수요 촉발을 갖다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정치적 역학관계 문제다 보니까 그 안전자산하고 달리 통화 쪽에서의 움직임을 좀 주목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하고의 가격만 본다면 지금 증시는 계속 조정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통화 쪽에서의 움직임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달러 쪽에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 8월달 물가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제 PPI, CPI, 그러니까 도매 물가지수하고 소매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 제가 이제 타이틀 미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좀 그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이거에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증시의 우호적인 역할을 그동안 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앵커께서 생각하시기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은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낮은 게 낫겠습니까? 높게 나와야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니죠. 낮아야 되겠죠. 물가가 예상보다 낮아야지 네. 금리를 인하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왜 미국의 딜레마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이게 고용 지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기 선행 지표격이죠. 그럼 시간 차이를 두고 미국의 경기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게 되면은 주머니 사정이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겠고 그만큼 소비를 덜하게 되면 경기는 꺾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가 높게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미국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의 네. 조합된 언어인데 문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부담을 느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예상치를 하회를 해야지 금리 인하기가 편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고용 지표가 악화돼도 예상보다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물론 뭐 일자리가 뭐 마이너스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도 어쨌든 경기의 선행격의 상황에서 계속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면 이것도 추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 일자리 숫자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소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네. 큰 충격이 올 수 있겠죠.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전만 해더라도 지난주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고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PCE 물가지표를 얘기 드렸었죠. 예상치 정도 이게 7월 거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CPI가 미국의 8월 소매 물가 지수가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미국이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관세 문제로다가 인해 가지고서 생필품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를 덜 하니까 그렇죠. 뭐 가격이라는 게 뭐 경제학적으로다 본다면 뭐 가장 베이식한 그 이론을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치하는데 그럼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갖다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에서도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그렇죠. 확인이 되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전만 같으면은 예상보다 물가가 낮을 때에 증시가 환호했다면 이제는 그냥 환호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글쎄요, 물론 이거를 이제 국내 증시가 탈피하는 거는 정부가 이전의 증시 부양책을 예전에 원한대로다가 발표한다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또 이것도 또 아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경기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문제는 글쎄 증시에 이번 주에 어떤 식의 숫자가 발표되더라도 증시에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I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국면에서 미국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발성으로 9월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하면 네. 최상의 시나리오죠. 9월 금리 인하하는 거를 갖다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는 당연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0.25%가 아니라 0.5%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증시가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올 초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네. 한번. 올 초에도 미국이 금리를 갖다 0.5% B컷 좀 한 번에 크게 내리면서 당시에 증시가 한 차례 쇼크성
짧지만 단발적으로다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10월 달에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가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패소하는 쪽으로 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글쎄요, 뭐 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쪽이 더 많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국면에서 어쨌든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계속 못 잡고 있습니다. 증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반등 시에 뭐 엄청난 현금, 뭐 현금 100%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시장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과거 사례를 보여드릴 때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도에 IT 버블 붕괴, 그다음에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이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증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은 위기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강력하고 쇼크가 좀 큰 이런 조정 가능성보다는 완만한 조정 정도를 보시는 게 맞지 합당하지 여기서 뭐 급격하게 지수가 밀려가지고 무슨 뭐 2,700선 간에 2,500선 간에 이런 얘기가 요즘에 여의도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많이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2,900 정도 내외권 정도 뭐 그 정도까지의 조정 정도는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을 때 약간의 현금 정도는 좀 두면서 좀 저가 매수용으로다가 어차피 또 시즌적으로다 본다면 이제 연말 가면 이제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정도의 현금 정도를 좀 반등시마다 확보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럼 어떤 대응선을 설정한다고 한다면은 3,140포인트 정도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한 60일 이동평균선 놓여 있는 자리가 되겠는데 그 정도가 이탈하게 되게 되면 조금 더 하락폭을 좀 늘려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초보다는 이번 주에 주후반 쪽으로 갈수록은 증시가 약간 좀 부담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주초에 시장이 좀 강할 때 다소간에 좀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묻혀주는 전략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날 때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가 필요한 장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대응이 좀 꼼꼼하게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